승모스입니다. 토요일 좋았던 흐름을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일요일 결과는 많이 아쉬웠었네요. 하다보면 연전연습의 구간이 오는데 그게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첫 스타트 좋게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AS 로마 볼로냐의 경기입니다. 이번 유럽 당전에서 세리에 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이 5장으로 늘었고 5위까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로마는 지난 1월 리그 9위까지 떨어지면서 조세 모리뉴 감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으로 구단 레전드 출신인 데로시 감독을 선임했는데, 데로시 감독은 지난 공식전 16경기에서 11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리그 순위를 9위에서 5위까지 끌어올렸으며 AC 밀란은 꺾고 유로파리그 4강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감독표 추가가 정말 확실했던 게 로마가 2패를 기록했던 경기도 한 경기도 이번 시즌 스쿠데토가 유력한 인테르를 상대로 한 패배였으며, 다른 한 경기는 브라이튼과의 16강 2차전이었는데 다시 로마가 1차전에서 4대0 대승을 기록했었기에 대거 로테이션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티아고 모타 감독의 볼로냐는 첫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도전하고 있는 팀으로 로마보다 한 경기 더 치르긴 했지만 승점 4점을 앞선 4위입니다. 이번 시즌 볼로냐의 상승세의 주역은 오르솔리니와 저크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크지는 포지션상 최전방 스트라이커이지만 실제 플레이는 공격형 미드필드에 가까운 모습인데 낮은 위치로 내려와서 패스를 받아주고 또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측면으로 벌려주는 패턴의 플레이에 상당히 능하며, 저크지 이러한 연계 능력으로 인해 측면의 오르솔리니와 살레이마코스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에서 또 한 명의 핵심 선수인 루이스 퍼거슨이 10차인드 부상으로 시즌 아웃 꼈고, 이번 시즌 전 경기에 선발 출전했었던 루이스 퍼거슨이 없는 남은 일정에서 볼로냐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경기인데, 루이스 퍼거슨은 포메이션상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이지만 플레이메이킹이나 적극적으로 박스 타격을 하는 유형은 아니며 주된 역할은 3선과 2선을 연결시켜주는 링커 역할인데, 활동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마치 박스투박스 유형에도 가까운 선수로 이번 시즌 6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로마는 주중 AC 밀란과의 유로파리그 8강 일정이 있었고 제키 셀릭이 전반전 31분 만에 퇴장을 당하며 오랜 시간 수적 열세에 있던 로마였기 때문에 한 명의 부재를 커버하기 위해 더 많이 뛸 수밖에 없었고, 이번 경기 체력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볼로냐 루이스 퍼거슨의 부재는 불안 요소 중에 하나이지만 티아고 모타 감독의 팀은 전술 시스템이 매우 잘 잡혀있는 팀이고, 루이스 퍼거슨의 역할은 조반니 파비안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 의견으론 저크지와 오르솔리니 같은 선수들의 부재는 꽤나 치명적일 수 있지만 루이스 퍼거슨 같은 유형의 선수는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로마가 주중 경기에서 이벤 시간 퇴장으로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큰 경기를 소화하고 왔고 3일 휴식 후 다시 리그 일정을 치른다는 점은 꽤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볼로냐의 플러스 0.5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AC 밀란과 인터 밀란의 밀라노 더비입니다. 정식 명칭은 데르비 델라 마도니나이며 우리나라 야구팀의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한 지붕 두 가족이라면 세리에에는 AC 밀란과 인터 밀란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매첩의 홈과 어의 구분이 없음이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그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위와 2팀은 맞대결이지만 승점 숫자등 차이로 앞서 있는 인테르가 사실상 리그 우승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인테르는 코파 이탈리아와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했고 직전 칼리아리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리그 최다 우승 타이틀을 도전해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AC 밀란의 주중에 유로파리그 일정을 치르고 왔지만 탈락했다는 점과 최근 공식전 3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며 기세가 많이 꺾여있는 상황이며 핵심 선수인 테오 에르난데스가 체력적으로 많이 지칠 수 있는 일정이라 생각되는데, 지난 19-20 시즌 밀란에 합류한 이후 매 시즌 40경기 이상을 소화하고 있고 또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북방이 주전 레프트백이기 때문에 이런 혹독한 일정에서 테오가 체력적인 문제를 보였던 경기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반면 인테르는 1군 스쿼드에서 부상 및 결장자가 없으며 앞서 말했던 코파 이탈리아 탈락과 챔피언스리그 탈락으로 리그 일정만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밀란보다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다른 포지션에서 득점이 많이 퍼져주면서 가려지긴 했지만 최근 인테르 공격수들의 득점력 부진이 아쉬웠었는데요. 하지만 직전 경기 마르코스 티랑이 7경기 모든 점을 뛰고 드디어 골맛을 봤으며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직전 경기 카드 누적 징계로 결장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풀 충전을 맞추고 이번 경기 돌아온다는 점은 고우적입니다. 인테르는 지난 리그 32경기에서 17실점만을 기록하며 엄청난 수비 집중력을 보이고 있는데, 참고로 역대 최소 실점 타이틀은 지난 11-12 시즌과 15-16 시즌 유벤투스의 20실점으로 인테르가 과연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테르는 공격에서도 대단한 기록으로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난 리그 40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으며 유벤투스의 44경기 연속 득점 기록도 넘겨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과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역대 상대 전적은 시모네 인자기가 12승 3무 5패로 매우 앞서 있으며, 밀란과 인테르 감독으로서 맞대결 역시 인자기 감독이 6승 2무 2패로 앞서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모든 지표에서 인테르가 앞서 있으며 체력적으로 더 확실히 앞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마지막 맞대결을 인터밀란이 완벽한 경기력 끝에 5대1 대승으로 마무리되었었죠. 더 이상 볼 필요 있나요? 인터밀란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